우리가 아는 조선은 붓과 먹의 나라, 깐깐한 유교윤리가 지배하던 예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500년 조선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한 CCTV, 조선왕조실록을 한꺼풀만 들춰보면 현대의 프로파일러들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끔찍한 범죄 기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끔찍한 연쇄살인과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 중 일부는 다름 아닌 왕의 핏줄, 바로 조선의 왕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겨야 할 왕족이 오히려 백성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희대의 사이코패스였다면 믿어지십니까? 오늘 지식단골에서는 실록에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나 끔찍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조선시대 권력형 사이코패스들, 그 잔혹한 범주의 재구성, 그리고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파헤쳐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인물은 조선 역사상, 아니 한국사를 통틀어 최악의 범죄자로 꼽혀도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바로 선조의 6번째 아들 순화군입니다. 선조 수정실록에 기록된 순화군의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듭니다. 그는 매년 무고한 백성을 10명 안팎으로 살해했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그의 수법은 갈수록 기괴하고 잔혹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순화군은 사람을 죽일 때 몽둥이로 때리는 것을 넘어 불에 달군 쇠로 사람을 지지고 심지어 사람의 얼굴을 생리로 물어뜯거나 코를 베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현대의 연쇄살인마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시그니처, 즉 끔찍한 가학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다 못한 신하들이 매일같이 엎드려 순화군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순화군이 죽인 자가 벌써 수십 명에 달합니다. 백성들이 도성 밖으로 도망치고 있사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선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조는 아들의 살인을 그저 심화, 즉 화병으로 치부했습니다. 내 아들이 병에 걸려 잠시 정신을 놓은 것뿐이다. 어찌 자식을 죽이라 하느냐? 라며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죠. 결국 순화군은 가택연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연금된 집안에서도 나인들을 물어뜯고 고문하는 끔찍한 취미를 이어갔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이코패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지 보여주는 참혹한 사례입니다. 순화군이 통제불능의 쾌락살인마였다면 선조의 첫째 아들 임해군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광해군의 친형이기도 한 그는 원래대로라면 왕위를 이었어야 할 장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정은 난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임해군은 궁궐 밖의 건달, 노비들을 모아 일종의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백성들의 논밭을 강제로 빼앗고 반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국가관청에 쳐들어가 관리를 구타하고 나라의 재물을 약탈하기까지 했죠. 임해군의 악행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 때 일어납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 선조가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자 그동안 억눌렸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백성들은 일본군과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임해군의 집과 노비 문서가 있는 장례원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평소 임해군이 백성들의 고혈을 얼마나 쥐어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심지어 임해군과 순화군은 함경도로 피난을 갔다가 그들의 폭정에 원한을 품은 조선 백성들, 즉 국경인 등이 포박되어 일본군 장수 가토 기요마사에게 통째로 넘겨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왕자를 적군에게 팔아넘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엄격한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도대체 왜 이런 사이코패스 왕자들이 연이어 탄생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 중심에는 아버지 선조의 복잡한 컴플렉스와 비뚤어진 정치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선조는 조선 최초로 정비, 즉 정식 왕비의 자식이 아닌 반계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자신의 출신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이 있었죠. 게다가 정비에게서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다 보니 후궁의 자식들인 왕자들 간의 후계자 경쟁이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졌습니다. 왕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자랐고 권력을 잃으면 죽는다는 공포를 폭력으로 표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조의 태도였습니다. 선조는 왕권 강화라는 명목 아래 왕족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신하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왕족을 처벌하는 것은 곧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는 왜곡된 논리로 살인마 왕자들에게 무적의 방패를 쥐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고귀한 핏줄을 타고났다도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괴물을 낳습니다.
임해군과 순하군의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기행록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권력자 앞에서 눈을 감을 때 그 사회가 얼마나 참혹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경고장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선조의 비호도 끝이 납니다. 선조가 세상을 떠났고 서자이자 둘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드디어 왕좌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칼을 빼든 대상은 다름 아닌 자신의 친형 임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첫째 아들 임해군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게다가 임해군이 평소에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를 옹호해줄 신하는 조정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죠. 즉위 직후 광해군은 임해군이 사병을 키워 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을 씌우고 곧바로 교동도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천하를 호령하며 왈패들을 끌고 다니던 임해군은 하루아침에 좁은 가시울타자원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된 지 불과 1년 만에 임해군은 유배지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록에는 그를 감시하던 장수가 임해군에게 억지로 독약을 먹이려 했으나 뱉어내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생 백성들의 목을 졸라던 자가 결국 자신의 목이 졸라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10명씩 무고한 사람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조선의 사이코패스 순하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 임해군처럼 사약을 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인견의 법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선조의 기형적 보호 아래 가택 연금 상태에서 떵떵거리다 살던 순하군은 불과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풍에 걸려 병사하고 맙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고 세상을 떠난 순하군. 하지만 그가 죽던 날 도성의 백성들 중 그를 애도하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늘이 천벌을 내렸다라며 환호하는 소리가 담장을 넘었다고 하죠. 수백 년 전 실록에 새겨진 피 묻은 기록들. 오늘 여러분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준비한 지식단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